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효라입니다. TV를 통해 종종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재빨리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두 손의 기적.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홍인 선생님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위급한 상황은 솔직히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말씀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심폐소생술은 어떤 상황일 때 해야 되는 건가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하는 건데요. 우리 몸의 심장이라는 장기가 이제 펌프 역할을 해서 심장에서 피를 짜주면은 피를 온몸으로 순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췄을 때는 이제 몸의 순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가 이제 필요한 영양분이라든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멈췄을 때는 외부에서 사람이 심장 압박을 해서 펌프처럼 역할을 할 수 있게 심장 압박을 해주는 게 심폐소생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심폐소생술인 만큼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궁금증 함께 확인할게요. 심폐소생술은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솔직히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심폐소생술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지체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인이 환자가 심장이 멈춰 있는지 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119에 신고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119 신고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스피커폰으로 전환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119 선생님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지체 없이 이제 가슴 압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바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볼 텐데요. 가슴 압박을 하다 골절되기도 하나요? 이런 궁금증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가슴 압박을 하다 뭐 갈비뼈 골절이 됐다 이런 걸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온몸의 힘에 체중을 실어서 가슴 압박을 하기 때문에 골절이 되기도 합니다. 갈비뼈가 골절이 되기도 하고 폐 좌상이라고 폐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도 경미한 것들이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폐 손상이나 갈비뼈 골절이 걱정돼서 심폐소생술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득과실을 따졌을 때는 갈비뼈 골절을 걱정한다기보다 무조건 가슴 압박을 지체 없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세 번째 궁금증을 살펴볼 텐데요. 이건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공호흡도 함께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인데,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인공호흡도 같이 해야 되나요? 사실 인공호흡을 할 수만 있으면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비율은 가슴 압박 30번에 이제 인공호흡 2번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인공호흡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그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그 가슴 압박이 지체되거나 가슴 압박이 방해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인 레벨에서는 인공호흡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지체 없이 가슴 압박만이라도 열심히 하자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폐소생술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응급실에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어느 정도 잘 돼서 온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의 그 예후가 많이 다른가요? 예,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 심정지 상황에서는 심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우리 몸에 장기로 이제 피를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가 그 심장이 멈춘 상태부터 조금씩 죽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장기가 바로 뇌입니다. 뇌. 만약에 이제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뇌 쪽으로 계속 피가 공급이 된 상황이면은 병원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소생되게 됐을 때 환자가 의식도 정상적으로 깨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이 지체가 돼서 이제 뇌 쪽으로 이제 손상이 입은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되시면 저희가 아무리 잘 도와드리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도 한 번 손상된 뇌 기능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장은 뛰지만 의식을 깨지 않는 상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심장을 일시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뛰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4분인 거죠? 예, 꼭 4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체 없이 빨리 심장 압박을 해서 몸에 이제 피가 순환이 되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잘 듣고 해결 방안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등산을 갔다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 장소가 평지가 아닌 경사진 곳이었는데 아래쪽으로 머리를 둔 채로 심폐소생술을 하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머리와 다리 위치를 바꾸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괜히 위치를 바꾼다고 멈춘 건지 아니면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서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 알려주시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심폐소생술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보다도 이제 구조를 하는 사람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때는 평평한 장소에서 땅이 젖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안전한 장소에서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피치 못하게 비탈진 곳에서 해야 된다면 비탈면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둬가지고 최대한 머리 쪽으로 가는 피가 중력에 영향을 덜 받게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사연 볼 텐데요. 이번엔 36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아파트 외벽을 공사하던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했어요.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상태를 보는데 의식도 없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아 용기 내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119 분들이 도착했는데요. 혹시 추락으로 골절이나 장기가 손상됐을 수도 있었는데 괜히 심폐소생술을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또 섣불리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가 더 위험해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해결 방안 주시죠. 이거는 아주 잘 대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상 환자라고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슴 압박을 해서 순환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외상 환자라고 해도 그 원칙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소생 가능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외상 환자라고 기본적인 원칙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잘 대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체형과 연령에 따른 심폐소생술의 방법은 같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뭔가 그래도 어린아이가 있고 다 큰 성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장기인 어린아이와 성인은 좀 다르게 진행될 것 같으면서도 심장은 다 같이 있으니까 또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시민분들은 어떤 답변을 주셨을지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체형과 연령에 상관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체의 구조는 똑같고 어차피 이제
심장 박동수를 다시 되돌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X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성인에 비해서 약간 뼈도 약하고 아직 덜 자라서 이제 몸이 조금 성인보다는 약하니까 똑같은 방법을 하면은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X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O, X 골고루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정답을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체형에 따라서 그 심폐소생술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말로 작은 영아, 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슴 압박을 할 때 두 손으로 아기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가락 2개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소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손으로 힘껏 하는 게 아니고 한 손으로 눌러주고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손으로 깍지를 끼고 체중을 실어서 가슴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많이 나온 산모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이제 배를 누르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산모를 옆으로 왼쪽으로 살짝 눕힌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무조건 1시간 이상 실시해야 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도 좀 어려운데요. 네,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한 번 더 화면으로 보시죠. O라고 생각합니다.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폐소생술이. 그리고 또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켜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X.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하는 게 환자가 심장이 멈춰 있을 때 뇌에 혈액이 공급되라고 해주는 건데 깨어났으면 의식이 있는 거니까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시민분들이 이제 정답에 대한 그 이유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정답을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종료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환자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자가 의식이 깰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9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심정지로 119에 신고를 하면은 5분, 늦어도 10분 안에는 119 선생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119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까지만 가슴 압박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심폐소생술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위급한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요? 총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폐소생술을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환자가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면은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119에 신고를 하시는 건데 119 신고할 때는 가급적 스피커폰으로 하셔서 119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공호흡, 제세동기, 가슴 압박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론이 있는데요. 일반인 레벨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가슴 압박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박홍인 선생님과 함께 심폐소생술에 관해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